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우입니다. 오늘 오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올여름에 떠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손흥민 선수의 기자회견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에 그 로마노 기자가 손흥민이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팬들 앞에서, 특히 토트넘 팬들, 한국 팬들 모두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직접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밝혔다는 것은 참 손흥민 선수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팬들을 우선시하고 또 무리한 선택이나 아니면 좀 팬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인데, 토트넘을 떠나는 그 과정까지도 참 손흥민답게 발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팬으로서 혹은 또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뭐 손흥민 선수가 선수 생활을 접는 것은 아니고 토트넘을 떠날 뿐이지만, 뭐 우리가 토트넘 팬이든 아니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뛰는 동안에 토트넘은 우리에게 각별한 클럽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인터뷰 봐도 그렇고 현지 보도를 봐도 그렇고 양측이 뭐 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넘겨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또 작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찾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그 인터뷰 발언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김종용 기자가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 직접 보면서 기사를 썼고요. 어, 김종용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퇴단 공식 발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플레이 시리즈 뉴캐슬전을 앞두고 가진 그 프리뷰성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 들어가기 앞서서 손흥민 선수가 자처해서 올여름에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마음을 먹고 온 거죠. 제가 지난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굉장히 많은 억측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발언이 없었던 거, 그 부분이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넘겨짚기로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든 뭐라고 본인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경기 하루 전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에게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또 계속해서 이게 뭐 이정 루머가 양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뭐 어떤 팀에 간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결정되면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팀을 떠나기로 한 사실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또 이게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팀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얘기를 했고요. 무려 10년입니다. 영국 선수조차도 요즘에는 잉글랜드 클럽에서 10년을 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와서 정확히 그때 2015 8월이었죠. 정확히 10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좀 밝히는 과정까지의 마음이 굉장히 좀 심란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은 지난 10년 자신이 이제 모든 걸 바쳤다, 후회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또 운동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최선을 다했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유로파리그 우승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결심을 도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 사실 무관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던 손흥민 선수의 정말 빛나는 커리어인데,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토트넘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이게 뭐 모든 대회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 대회가 아니라 이런 정말 큰 메이저 대회에서 토트넘을 주장 한 장을 또 본인이 차고 우승까지 이끌었다는 것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작별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해요. 네, 뭐 주변에 있는 뭐 정말 절친한 지인들에게는 관련해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들 그리고 토트넘 역시도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줬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어, 이게 끝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갖고 다시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사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요거예요. 예, 이 부분 영어로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23살에 영국에 영어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로 와서, 키드로 와서, 그런 보이로 와서, 이제는 그 영맨이 돼서 떠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네, 10년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멋진 표현이기도 좀 했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선수로서의 어떤 외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확실히 지난 10년의 시간이 묻어나는 그 사진들이죠. 네,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 사진 한 장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작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기고 주장 한 장을 내려놓고 팀을 떠나는 아주 멋진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어렵고요. 특히 높은 곳에 있을수록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내려오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어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성적을 생각하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을 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적군으로 맞이해서 뛰는 모습을 본인도 상상을 안 했을 거고 우리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뒤에 뭐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다음 월드컵에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에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동안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일단 현재로서는 언제가 토트넘 소속으로서의 마지막 경기일지가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 뉴캐슬과의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는 슈퍼컵 이제 뭐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잖아요. 한 2주 안짝으로 남아 있는데 그 경기를 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적에 대해서 동료들 특히 벤 데이비스랑 얘기를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아쉬워했지만 기쁘게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저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료들하고 좀 많은 과거 얘기도 떠오르고 좀 상념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북런던 더비가 엊그제 있었잖아요. 그때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시상식 할 때도 주장 한 장을 풀러서 히샬리성한테 채워주는 그런 액션, 약간 좀 장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징적인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난이었고, 네. 하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팀을 떠나기로 결심한 지는 오래됐다. 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몇 주 동안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었다. 항상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축구할 때 가장 행복한 손흥민이긴 하지만 10년을 보낸 곳에서 홀가분하게 떠나는 거 쉽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계속 좀 약간 울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할 때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다. 나로 인해서 소음이 나오는 게 싫었다. 그래서 최대한 감추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그래도 티가 났나 보다. 일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서 좀 떠나나 봐 이런 얘기 한 것에 대한 본인의 이제 소외겠죠. 저도 이번에 계속 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 받았지만 무엇보다 저희 공항 영상 올렸잖아요. 입국할 때 손흥민 선수 표정을 보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제 토트넘에는 한국 선수가 양민혁 선수만 남게 되는데 양민혁 선수에게도 덕담을 아끼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죠. 2015년. 야, 네.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모두에게서 많은 위안과 즐거움과 또 추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54경기, 173골, 101도움. 구단 역사상
5위에 해당하는 많은 골을 넣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만도 333경기, 127골, 그리고 71도움, 정말 엄청난 기록을 쌓아 올린 손흥민 선수입니다. 푸스카스상 받았고요.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거는 앞으로 그 어떤 아시아 선수도 재현하지 못할 대단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많은 상념이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저조차도 약간 좀, 지금 그 기자회견 끝난 지 몇 시간 지났는데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팬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지새웠던 많은 밤들과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보냈던 우리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손흥민 선수가 작별의 시간을 맞이해서도 우리에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현지 팬들도 좀 좋은 얘기들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나면 현지 반응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영국을 보내라 실버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상 세워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레전드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도 없기 때문에 토트넘 레전드로, 그러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 말처럼 아주 어린 키드로 와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어 떠나는, 그것도 등 떠밀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나가는 선택을 내리는 것,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마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어디로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뭐 현재로서는 미국 LAFC하고 좀 교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해온 것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본인도 이제 그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음 북중미 월드컵이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이고 거기서 잘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LAFC에서 뭐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다음 목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언젠가 올 날이었지만 막상 또 그런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던 토트넘에서의 시간들 많이 추억하시면서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도 좀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